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상에 같은 목차는 없다 입니다. 이혼 소송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주장 논리와 증거로 판사님 또 설득을 하고 또 상대방과도 공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키려는 게 이혼 소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방을 한다. 우리가 칼싸움 하듯이 챙챙챙 칼싸움 한다. 근데 소송에서는 그 공방을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나오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 나오는 드라마에서는 말로 하죠. 하지만 그건 드라마기 때문이에요. 드라마는 서면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시청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글로써 싸우는 것들의 핵심 부분을 대사를 통해 가지고, 배우를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 이혼 소송에서 실무는 서면으로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면으로 공방을 하니까 얼마만큼 서면을 잘 쓰느냐가 내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근데 글을 정말 편하게 쓰겠다면 예를 들어서 정해진 틀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임 변호사라든지 내지는 뭐 이혼 공장식으로 글을 쓰는 곳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틀을 그냥 만들어 놓고, 실제 의뢰인들 사건은 이렇게 생겼고, 표현을 하자면요, 뭐 이렇게 생겼고, 어떤 사건은 이렇게 생겼는데 틀대로 다 찍어내는 거죠. 글을 그냥 요 의뢰인 사건을 이 네모 틀에 다 잡아 넣는 거예요. 다 잡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요거 가지고요. 요 안고는 다, 이 핵심적인 거, 내가 유리할 수 있는 것들 다 빠져버리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기가 어렵다.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라서 제가 오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 썼던, 그래서 목차 잡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서 썼던 글이 하나가 있는데, 왜 제가 그 목차를 그렇게 잡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부부입니다. 부부. A와 B가 부부인데 혼인기간은 10년이라 치고요. 뭐 자녀는 없다고 할게요. 자녀는 없고, 제 의뢰인은 B인데, B는 어때요? B는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다. 근데 또 이 사건의 특징은 유학하면서 해외에서 계속 살았어요. 해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론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자고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부부인데요, 10년 살았고요, 자녀 없고요, 재산은 B 명의로 많은데, 이제 A는 이제 요거를 혼인기간 10년이니까 몇 프로 달라 할 거예요. 한 50% 주세요 하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 그 다음에 뭐 이래 살았어요 하고 판단을 구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B 명의로 된 재산이 비록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혼인기간이 10년이나 되어버리면 그게 특유재산으로 그냥 숭텅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A한테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기여도가 정말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잘 못 싸워버리면 기여도가 50% 가깝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잘 싸워버리면 10% 이하로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반론적으로 싸움을 했다, 글을 썼다. 그러면 판사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기간, B가 재산이 결혼 전부터 있었던 거는 알겠어. 그런데 뭐 그래도 10년 살았잖아. 그럼 뭐 너무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느 정도 줘 하고 몇십 프로를 줘라고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최악의 상황에는 50% 가까이 나오면은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이 사례에서 제가 글 쓸 때 목차를 제일 신경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론적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의뢰인이 그렇게 판단이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의 특징을 최고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글을 쓰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설득을 해보면은, 자 보세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어때요? 자녀가 없다는 말은 출산도 없었고 양육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판사님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판사님,
기본적으로 부부 생활이 10년이면 아 그래요 뭐 재산 분할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왜 10년이면 20년이면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 왜 해줘야 되냐고요. 그 이유는 10년을 부부로서 살았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뭐 소득 활동도 뭐 했다가 말았다가 같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뭡니까 뭐 가사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도 한 10년 살면 재산 분할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특징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 사건은 제가 특유재산 했지만 이 B가 결혼 전부터 들고 있던 재산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A, B, C였다면 현재도 그대로 들고 있어요. 이 부동산 A, B, C를 바꾼 것도 아니고 매각하고 새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들고 있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학하고 해외에서 거주를 했는데 이 부부가 여기서 경제활동을 안 했어요. 경제활동을 둘 다. 왜냐하면 B가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B의 자산을 쉽게 말해서 B의 소득이나 자산을 소비하면서 살았어요. 해외에서 거주하면 어때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통은 해외에서 살았더라도 일방이 경제활동하고 또 일방이 경제활동하러 가면은 또 한쪽은 뭐 이렇게 뭐 가사일도 해주고 육아도 해주고 출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반론으로 가버리는 건데, 이 사건은 해외에서 살면서 B의 자산으로 소비만 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점이고, 그냥 산 것도 아니고 유학을 그 부부가 다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서로의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비도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출산도 안 했고 양육도 안 했고 뭐 가사일도 심지어 A가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거의 B가 가사일도 안 했고. 사실은 부부로서 살기는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의 느낌과 조금 정형화된 부부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한쪽이 막 소득 활동하고 뭐 출근했고 퇴근했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연애하듯이 A와 B가 캠퍼스 커플 같은 느낌이란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유학하고 돈은 한쪽 돈으로만 다 썼고 B의 돈으로만 다 썼고, 근데 B가 돈 관리를 잘해가지고 처음에 결혼할 때 있던 재산 현재도 거의 비슷하게 들고는 있고 그랬는데 이 사건에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혼인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만으로 B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A를 10년 동안 먹여 살렸고 유학도 시켜줬고 해외 생활도 내가 시켜줬고 결론은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애를 놓고 출산을 한다거나 양육을 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가사일도 내가 다 했고 해외니까 막 여러 뭐 그런 수속이라든지 뭐 해외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 같은 것도 내가 다 했고, 나는 이렇게 서비스만 제공하면서 10년을 살다가 A의 귀책으로 인해서 내가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 분할을 내 걸 해줘야 된다고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론적으로 글을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론적으로. 이걸 부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여기저기다가 내용을 넣을 수는 있지만은 일반론적으로 뭐 결혼을 언제 했고요. 뭐 누가 누구를 때려서 뭐 어떻게 해서 뭐 귀책이 누구한테 있고요. 재산은 뭐가 있는데요. 4번 분할은 뭐 여기서 쓰겠죠. 여기다가 뭐 그런 내용이나 격가지로 이렇게 쓰겠죠. 일반적으로 틀을 써버리면은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부각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건은 제가 목차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귀책 부분을 뒤로 빼버리고요. 귀책은 요 뒤쪽으로 빼버렸어요. 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뭐, 왜냐면 귀책이라는 거에 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람을 폈다거나 누가 누구를 막 때렸다거나 요 정도 귀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B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최대한 잘 방어하는 게 목적인 거지.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귀책을 부각시켜가지고 판사님이 그 글을 보고 뭐 누가 잘했네 문제로 막 핵심이 머릿속에 90%가 그걸로 채워지고 10% 재산 분할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재산 분할이 관건이고 아까 제가 말하는 특징점을 정확하게
이 사건은 다른 사건하고 전혀 다르다. 그 일반론적으로 10년으로 보지 마라라는 것을 목차를 잡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첫 서두에 제가 목차를 잡았을 때 B의 자산을 결혼 전, 결혼 현재 상태를 그대로 비교를 하고 B가 혼인기간 중간에 계속 생활비를 댔던 내역들을 입증을 중간에 처음 서두에 다 박아 넣어서 결론은 비록 10년이지만 10년이 핵심은 아니고 이 사건 부부는 거의 캠퍼스 커플처럼 살았다. 해외에서 좋은 환경에서 B의 돈으로 이렇게 살면서 살았고 B의 자산 자체는 변동조차도 없다. 거의 그대로다. 그대로다. 그 다음에 상대방 A는 이 자산에 대해서 잘 세세한 내역도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도 없었고 부부 사이에 그것이 핵심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서두에서 빵 내려주고 부수적으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 너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섭섭했는데 하면서 뒤채 목차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가 정답이냐?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섞어서 쓰나 정답은 없지만 목적은 있잖아요. 적어도 제가 이 사건에서 일반론적으로 10년에 부부 10년의 분할 비율로 이 B의 재산 분할 비율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요런 목차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건의 특징을 부각시켜서 결국에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부부로 봐서는 안 된다. 거의 캠퍼스 커플 같은 거다. 그 다음에 B가 혼인기간 중에 계속 생활비를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도 없다는 것도 무지하게 강조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부의 실질과는 다르다. 그냥 단순히 10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분할 비율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10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변론을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 차이가 제가 실무를 하면서는 어떻게 목차를 잡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가 그것은 다 정답이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고민해 가지고 개별 사건에 가장 맞는 글을 쓰는 것과 그냥 일반론적으로 아까 제가 틀 보여드린 대로 그냥 네모 틀 정해놓고 거기다가 사건을 그냥 꾸겨 넣어서 변론을 하는 것은 정말로 특히나 재산 분할에서는 분할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같은 목차는 없다. 내 사건에 가장 적합한 표현과 글과 목차로서 싸워야지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